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 보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공급 정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생각하고 부동산에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강력한 규제책과 동시에 조금 집중을 덜한 부분이 있죠. 바로 지원책이에요. 지원책. 서민들과 생애 첫 주택을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지원책을 줬는데 과연 이게 서민들을 진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대출 같은 경우도 서민, 그 다음에 실수요자, 생애 첫 집을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10% 인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런 조건을 완화한 거예요. 소득 수준이 원래는 6천에서 8천 정도 수준만 되면은 그 사람만 한 5억, 6억 정도 아파트 대에서 10%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거죠. 대출이 6천이 아니라 8천에서 9천 정도까지 소득 수준이 되거나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5억, 6억 정도의 주택 이하만 사면은 그래, 대출 10포인트 더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투기과열 지구에 집을 살려고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0% 더 추가해 준다는 거죠. 50%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만약에 집을 산다 하면 원래는 50인데 이거를 6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서가 붙죠. 소득 수준과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5억에서 6억.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억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6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를 좀 틈새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5억, 6억짜리 아파트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책에서 사실상 이 대출에 대해서 10포인트를 주는 부분 잘 몰랐는데 소득 수준을 올리고 10포인트에 대한 부분 710 대책에서 발표를 하니까 여기가 틈새구나 라고 발견한 시장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서울에 6억 이하의 아파트 한번 진입하자. 경기도에 서울과 인접하고 주요 교통이 연결되는데 한번 들어가자 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계속 6억짜리 아파트들이 내년 2021년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소진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6억짜리도 나중에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주말 동안에 서울에 있는 노원구 이렇게 호재가 있는 중심으로 가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었던 게 거래를 하려고 너도 나도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이제 6억 이하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몰리냐? 노원구, 도봉구,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이 약한 구로구, 그 다음에 금천구, 중랑구, 이런 수준으로 서울 쪽에는 어느 정도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예전에 정부에서 집 사지 마라, 안정화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집을 안 산 사람들 집값이 오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뒤늦게 뛰어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공급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막았고, 거래도 막은 게 임대사업자도 계속 막아 있었고, 중과세도 엄청나게 세게 부과를 해가지고 최대 79.2%까지 거의 10억 벌면은 8억을 세금을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거래 막힘이 심하고, 집이 많은 사람들,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 종부세 최대 6%까지 막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도 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 어려운 시장이 되었고 상황이 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필요한 것은 공급인데 이번 정책에 공급이 과연 있었을까요? 공급 정책이 있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도심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개발 방향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겠다. 3기 신도시 완화하겠다.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시설 부지들 활용해가지고 올리겠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한 5가지를 얘기를 했죠. 결국은 공급이라는 거는 실현을 해야 되는데 방향만 정해놓고 이거는 큰 문제죠. 왜냐? 지금 TF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방향성들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방향만 정하면요 늦은 거예요. 왜냐?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고 실행되는 데까지 정말 빨라요. 5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발표해가지고 이미 3년 동안에 공급 부족으로 거래 매물에 씨가 마른 거 이런 거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은 공급이 나오지 않는 한, 재건축을 풀지 않는 한,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 있는 거래세들을 완화하지 않는 한 가격이 잡힐 수 없고, 하나씩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매물이 가격들을 굉장히 올려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겁니다. 정부에서는 공급에 대한 절실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급들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과연 공급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이 제 생각에는 공급을 낼 수 있는 효과를 한번 발휘해보자 라고 생각한 게 아마도 사전청약제도 같아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2021년까지 9,000호를 사전청약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외에 4기 신도시든 그 외의 주택에 대해서도 3만 호 정도를 사전청약을 다시 더 풀겠다 했는데, 이게 바로 착시적 공급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공급은 미리 앞당긴 거예요. 공급에 대한 분양 물건들을 이게 사람들이 집을 소유했다라는 느낌을 가지려면요, 내 집인 게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2022년 가면요, 레임덕이 걸리고 대선이 있어서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으로 저는 땡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기를 어떤 총선과 표심에 맞게 땡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또 이번에 민심이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는 안 되겠다, 이거 조금 더 늘려가지고 사람들 민심들을 조금 더 바로잡자 라는 생각에 사전 청약도 조금 더 확대를 한 거죠. 그건 제 의견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제 공급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냐면 사전 청약하고 그냥 본 청약은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 본 청약에 경쟁하느냐, 아니면 미리 땡겨서 사전 청약에 경쟁해가지고 본 청약에 100% 그냥 당첨되느냐, 이 차이인데요.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미리 땡겨서 그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들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이런 착시 효과로는 지금 현재의 시장의 불안감들 멈출 수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을 멈추게 하려면요, 지금 현재에 있는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됩니다. 완화를 하면요, 시장이 작동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매질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었어요. 자유롭게 놔두면은 자기 발언들을 잘 합니다. 그 발언들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이거 시장의 가격,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이제는 안 되겠어, 내려야지, 서로 이걸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과도하게 간섭해버리면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주눅이 든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매질을 많이 맞으면 결국은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할까요? 고가주택, 재건축을 가진 사람들은 초과이익 관수제가 나온 이후에 아마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2021년도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면 중산층이라든지 고가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동안 계속 가격들이 안 잡힐 거예요. 안 잡히니까 드디어 이제 정권의 막바지에 서민들이 집값 잡는다더니 결국은 못 잡았네 하면서 불만의 호소를 터뜨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보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의 어떤 정책들, 그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 정책이 있으려면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필요한 것들, 니즈를 조금 가져가시지, 다급하게 여기 규제를 해야지 막히겠네 라고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과도한 매질을 해버리면 아마 시장에서는 너무나 큰 목소리로 오히려 정권의 표심을 잃을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정책들, 그리고 정말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겉에 보이는 정책들,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부동산에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우리 한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안정화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